자, 그러면 이제 리널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널 서큘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신장을 통한 어떤 혈액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줌이 어느 정도로 생산될 건지, 혹은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가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간지를 이제 판단에 지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 팩터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널 서큘레이션에서 우리가 블러드 플로우는 대략 분당 1.2에서 1.3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널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미터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기계적인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혹은 픽 프린스플이라는 이제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픽 프린스플이라는 거를 이제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아마 들어봤을 수 있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오건, 키드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심장, 어느 오건이건 상관이 없죠. 이 오건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고, 사실 픽 프린스플, 여기서 이제 혈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혈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유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유체 속에 어떤 물질 X의 농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아트리라고 표현하면 아트리가 되겠고, 그리고 나오는 물질 X의 농도, 나오는 그 피에서 물질 X의 농도, 이 농도 차이, 농도가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로 흐르는지 그 플로우가 있겠죠. 플로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체가 흐르는데 그 속에 물질 X가 어떤 농도로 존재하고 그것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물질 X가 이제 이 오건을 통해서 흡수된다든가 하는, 흡수돼서 어딘가로 가든가, 어쨌든 간에 이 오건에 의해서 테이크업 되는 양은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는 뭐냐면은 어, 이 물질 X의 농도 차이, 여기서는 이제 아트리와 베인에서의 농도 차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의 차이 곱하기 플로우를 하면은 그 테이크업 돼서 그 오건에 의해서 테이크업 되는 물질 X의 양과 같아,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전환을 하면은 플로우는 이제 테이크업 되는 물질 X의 양 나누기 그 농도 차이, 여기서는 이제 아테리에서 베인 빼면 되는 거죠. 그 농도 차이와 같아. 이런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위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플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생리학에서 어떤 플로우라는 거는 단순한 그 부피가 아니고 이 부피의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당, 예를 들어 분당 몇 밀리리터가 흘렀는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X의 양은 우리가 이 양에도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분당 몇 밀리리터가, 분당 몇 밀리그램이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 농도는 어떻게 되죠? 농도는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단위적인 측면에서도 잘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로우는 테이크업 되는 물질 X의 양 나누기 그 들어가는 그 유체에서의 물질 X의 농도 그리고 나오는 유체에서의 물질 X의 농도 그 차이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널 블러드 플로우 신장에서 이 테이크업 되는 물질 X의 양은 물질은 어디로 가게 되죠? 신장에서 어떤 물질이 테이크업 돼서 어디로 가죠? 유린으로 가겠죠. 유린. 자, 그래서 요 X는 이제 유린에서의 그 물질의 양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줌을 받아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테리오비너스 디퍼런스 그 어, 동맥피 그리고 정맥피에서의 그 물질의 양의 차이, 농도의 차이를 계산해서 나눠주면 이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키드니에서 실제로 필터하는 거는 플라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헤마토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리널 플라스마 플로우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익스크리티드 되는 물질의 양, 그래서 익스크리티드 된다는 개념이 이제 오줌으로 배설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단위 시간 동안.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익스크리티드 되는 어떤 물질의 양 나누기 리널 아테리오 비너스 디퍼런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농도 차이가 되는 거죠. 농도 차이를 계산해 주면은 일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플라스마에서의 농도가 되겠죠. 일단은 플라스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픽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리널 서큘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널 플라스마 플로우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용되는 그 물질은 바로 이 파라아미노 히프릭 애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X가 바로 이 파라아미노 히프릭 애시드가 그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린에서의 pH의 농도, 플라스마에서의 pH의 농도를 계산하면은 리널 플라스마 플로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pH의 이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크다라는 거는 그 혈액에 이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은 그 물질이 대부분 키드니를 통해서 익스크리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pH는 90% 이상이 키드니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H 같은 경우는 리날 비너스 블러드에서의 그 농도는 무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플라스마 농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랙션 레이셔라는 건 뭐냐면은 농도 차이, 동맥하고 정맥피에서의 농도 차이 나누기 어, 아테리얼 그 동맥피에서의 농도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 지금 이게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만약에 0.9라고 한다면은 pH 같은 경우는 여기 아테리에서 1, 비너스에서는 0.1, 그리고 아테리에서 1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계산되는 걸 보면은 유린에서의 pH의 양 그리고 플라스마에서의 pH 레벨이 되겠습니다. pH의 양, 그러니까 그 유린에서의 pH
나누기 pH 농도 플라스마. 이렇게 하면 이제 effective renal plasma flow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effective renal plasma flow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pH의 cleara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ance, pH clearance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pH의 clearance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pH가 유린에서 어떤 양으로 배설이 될 때, 되고, 그 pH가 플라스마에서 어떤 농도로 존재할 때, 그 키드니로 그 어느 정도의 그 플라스마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펀지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씻어낸다고 할 때 그 스펀지에 있는 그 물질 X의 농도 그리고 배설되는 그 씻겨져 내려가서 배출되는 씻겨져 내려가는 물질 X의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만큼의 물을 거기다가 흘려보내야지만 이게 씻겨 내려가는지 그 정도로 씻겨 내려가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휴먼에서는 effective renal plasma flow를 우리가 분당 625ml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pH에 알려진 extraction ratio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9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effective renal plasma flow에다가 extraction ratio를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actual renal plasma flow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면은 effective renal plasma flow는 뭐라 그랬죠? 유린에서 배출되는 pH의 양 나누기 플라스마에서 pH의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다시 바꿔주면은 배출되는 pH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린에서의 pH의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pH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오줌이 분당 몇 밀리리터가 나왔는지 그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배출되는 익스크리티드 되는 pH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누기 플라스마 pH 농도 플라스마에서의 그러면 이제 pH의 클리어런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린에서의 pH의 농도가 지금 14mg per ml가 계산됐고 유린 플로우가 0.9ml per minute 다음에 플라스마에서의 pH의 농도가 지금 0.02mg per ml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effective renal plasma flow는 14 곱하기 14mg per ml 곱하기 0.9ml per minute 나누기 0.02mg per ml 하면은 그래서 630ml per minute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고, 자, 요 밑에 보면 우리가 클리어런스라는 게 뭔지, 이제 어떤 물질이 유린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유린으로 익스크리티드 되는 그 물질의 양을 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플라스마 볼륨이 필요한지, 이 플라스마 볼륨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결국 그 볼륨에다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볼륨인데, 그래서 그 물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클리어드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있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실제 우리 생체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리널 베스를 수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터로뷸러 아테리하고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프런트 쪽에 그 사구체로 들어가는 쪽에 그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에 더 큰 효과를 미치니까 말하자면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류량은 감소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파민은 이제 키드니에서 만들어져서 리널 베이서 다일레이션 그리고 나트리유레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나트리유레시스는 우리가 나트륨을 이제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2는 여기 보면은 에이퍼런트 아테리올보다는 이퍼런트 아테리올에 더 컨스트릭터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지오텐신2가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 사구체로 들어가는 에이퍼런트보다는 사구체 그 모세혈관에서 이제 나와서 이퍼런트 아테리올로 가는 그 이퍼런트 아테리올을 더 많이 수축을 시키니까 그 모세혈관 쪽에 그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 그, 그 그러니까 사구체 안에 모세혈관 쪽의 압력을 더 증가시켜서 말하자면 필트레이션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은 리널 콜텍스에서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고 하지만 리널 메둘라에서는 블러드 플로우를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다음에 아세틸콜린은 리널 베이서 다일레이션을 일으키고 다음에 하이 프로틴 다이어트 그 프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리널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프레셔가 증가되고 또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널 너브, 키드니에 분포하고 있는 리널 너브가 작동했을 때 어떤 기능들이 발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리널 너브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 그 에이프런트 아티리올 부근에 있는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에 있는 베타 1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작동하게 됩니다. 바인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1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작동하게 되면은 이제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에서 레닌을 분비가 증가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소디움 제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리날 튜블에 작용해서 이때는 이제 알파 그리고 베타 수용체가 모두 작용하게 되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리날 튜블러셀에 작동해서 이제 소디움 제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날 너브가 우리가 이게 이제 심파세틱 노르아드레너직 너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강한 자극이 됐을 때 키드니에서 어떤 작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리날 베이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고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날 블러드 플로우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 1 혹은 포스트 시냅틱 알파 2 수용체가 작동하게 되는데 아마도 알파 1이 더 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1, 알파 2가 둘 다 작동하는데 알파 1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해서 리날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가 이퍼런트보다는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에 좀 더 작동하게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퍼런트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 사구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날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엑서사이즈 동안에 감소되고 더 낮은 정도로는 수파인 포지션, 누워있는 포지션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났을 때 또 그 리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 리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리날 너브의 자극을 우리가 그레이디드하게 줬을 때 그 리널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널 너브의 자극을 우리가 가장 약하게 0.25Hz부터 이제 2.5Hz 이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줬을 때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 리닌 분비와 그다음에 유리너리 소디움 익스크리션, 그다음에 GFR,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그다음에 리날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네 가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0.25Hz 가장 약하게 작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지만 이제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의 베이절 밸류에는 변화가 없지만 non 뉴럴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그런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네 가지 수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0.5Hz로 좀 더 증가시켰을 때, 이때는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만 증가되고 나머지 세 개는 변화가 없고, 다음에 이제 1.0으로 더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도 증가하고 이제 유리너리 소디움 익스크리션도 감소하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장 강하게 자극했을 때는 2.5Hz로 자극했을 때는 리닌 시크리션 레이트도 증가하고 유리너리 소디움 익스크리션 레이트는 감소하고 GFR도 감소하고 RBF도 감소하고 모든 수치의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리널 블러드 플로우의 오토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혈압이 변화됐을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우리가 90에서부터 보면은 90mHg에서부터 보면 거의 200mHg까지 이렇게 혈압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리날 블러드 플로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혈압 변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오토 레귤레이션은 보면은 우리가 키드니로 가는 이제 너브를 다 디너베이트 잘라준다든가 차단한다든가 혹은 키드니를 따로 띄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 생리식염수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도 그 이 오토 레귤레이션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베스큘라 스무스머스를 파라라이즈 하는 마비시키는 어떤 드럭에 의해서는 이 오토 레귤레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키드니 자체에서 어떤 베스큘라 스무스머스에 의해서 이런 그 오토 레귤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메커니즘, 이러한 그 오토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그 작동되는지 한번 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에이프런 다테리올의 스무스 머슬이 어떤 그 스트레치가 일어났을 때 컨트랙타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스트레치 된다라는 건 이제 만약에 이런 어, 그 리널 아테리가 스트레치 된다라는 거는 이제 혈압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증가돼서 그 아테리올이 이렇게 스트레치 더 확장이 됐을 때 이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의 심스머슬에 수축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혈압이 높아졌을 때 그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훨씬 더 증가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수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리고 나이트릭 옥사이드도 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도 리널 블러드 플로우의 오토 레귤레이션에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2, 안지오텐신 2는 그 로우 퍼퓨전 프레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혈압이 떨어졌을 때 얘기죠.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이프런트 아테리올의 컨스트럭션을 유발해서 이 안지오텐신이 그래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이런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하는 데는 이 안지오텐신 2가 관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프런트 아테리올, 뭐 글로메룰라 그 캐필러리가 이제 나갈 때 이프런트 아테리올로 나가는데 이프런트 아테리올을 수축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글로메룰라 그 캐필러리 안쪽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혈압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일정하게 더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사구체 여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구체 여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어느 정도로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수치가
바로 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GF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FR을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이 GFR의 측정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클리어런스의 개념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을 이용한 그 물질의 클리어런스냐면은 이 물질 X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이 물질 X는 사구체에서 자유롭게 필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일단 사구체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잘 필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이 물질이 어, 그 튜브에서 시크리션 더해지거나 혹은 리업소프션 제거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사구체에서만 필터된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어떤 변화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넌 톡식해야 되고 그리고 대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물질 X의 클리어런스 이것이 바로 GFR이 되겠습니다. GFR. 그래서 이 물질 X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뉼린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EDTA 방사선 동위원소 51번 크롬이 붙어 있는 EDTA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뉼린은 프룩토즈의 폴리머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넌 톡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뉼린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뉼린에 우리가 그 클리어런스니까 그 이뉼린의 이뉼린 이뉼린의 클리어런스를 계산하면은 이제 GFR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뉼린의 클리어런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익스크리션 오줌으로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 배출되는 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뉼린의 오줌에서의 그 양, 유린에서의 이뉼린의 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배출되는 양, 단위 시간 동안. 그리고 그 플라스마 레벨 오브 이뉼린, 즉 플라스마에서의 이뉼린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도 자, 이거를 알면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이뉼린의 양은 밑에 보면은 오줌에서 이뉼린의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 V를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줌에서의 이뉼린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 우리가 이제 볼륨인데 그 시간 개념이 들어간 볼륨은 보통 여기다 이렇게 닷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린 플로우는 여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시 있는 거죠.
나누기 플러스 만능도. 이렇게 되면 이제 GF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여기 그대로 있는데 같은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px는 플러스 말해가지고 x 또는 x가 티슈에서 대사되지 않는다면은 페리퍼럴 비너스 플라스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뉼린 말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건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 이거는 이제 동물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휴먼에서는 이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환자에 있어서 그 리널 펑크션의 한 인덱스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튜블에 의해서 시크리션도 있고 옵섭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휴먼 환자의 기능적인 어떤 인덱스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된 GFR 사구체 여과율 정상적인 GFR은 우리가 에버리지 사이즈드 노멀 맨에서 GFR은 대략 분당 125ml 됩니다. 즉 1분 동안에 우리 키드니에 있는 사구체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터되는 그 양, 부피는 125ml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로 따지면은 하루에 180리터가 필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줌 볼륨은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대략 1리터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사구체에서 우리가 180리터가 하루에 필터되는데 실제 오줌으로 배출되는 그 액체 볼륨은 1리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79리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대부분 리업섭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트레이트의 대략 99% 이상은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레이트 하루에 180리터라는 이거는 토탈 바디 워터의 4배 정도 되고 그리고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볼륨의 15배 그리고 그 혈액의 그 플라스마 볼륨의 60배 정도 됩니다. 즉 혈액의 그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플라스마의 60배 되는 볼륨이 하루에 그 계속 그 사구체를 통해서 필터가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양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GFR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레이트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그 압력 차이와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메룰러 캐필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글로메룰러 캐필러리 안의 압력 그리고 이쪽 튜블 쪽 이쪽은 이제 튜블 쪽이죠. 튜블 쪽의 압력 이 차이에 의해서 어떤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 글로메룰러 캐필러리 안에 삼투압 그리고 튜블 쪽의 삼투압 이것에 의해 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필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흔히 이제 하이드로스타틱 정수압이라고 하는데 이 정수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두 사이드에. 자, 그리고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의 삼투압. 이것은 이제 플라스마 오스모틱 프레셔가 되겠죠. 플라스마의 삼투압이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고, 어, 튜블 쪽의 삼투압, 그건 이제 필터된 거의 삼투압인데 이것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글리저블 너무 작아서. 자, 그래서 튜블 쪽에 일단 필터된 필트레이트는 계속 이제 튜블 쪽으로 가겠죠, 그죠? 튜블 쪽으로 세뇨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삼탑이 낮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우리가 식에 있어가지고 여기 네가티브가 있는데 정수압의 차이는 그대로 포지티브하게 이 GFR에 영향을 미치는데 삼투압은 이제 우리가 삼투압이 그 삼투압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으면은 우리가 삼투압은 그 삼투압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물의 이동은 삼투압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가티브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네가티브. 자, 그래서 파이 GC, 파이 GC가 있는데, 요 삼투압이 이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데, 이쪽이 더, 그, 요 차이는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차이에다가 바로 네가티브 하면은 그 흐름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건 KF라는 거. KF는 이제 글로메룰라 울트라 필트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퍼미어빌리티하고 이 캐필러리의 이 퍼미어빌리티하고 이펙티브 필트레이션 서페이스 에리아 그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이즈, 이것의 퍼미어빌리티 그리고 사이즈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KF가 된다. 자, 그래서 GFR을 컨트롤하는 팩터는 우리가 이 글로메룰라 울트라 필트레이션 코에피션트 그리고 캐필러리 안과 튜블 쪽의 압력 차이 그리고 이 삼투압의 차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GFR에 영향을 주는 팩터 중에서 우리가 퍼미어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트럴 서브스턴스일 경우에는 4나노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사구치에서 자유롭게 필터가 됩니다. 하지만 8나노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필터가 안 되고 4에서 8나노미터 사이일 경우에는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인버슬리하게 프로포셔네이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은 4나노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프랙셔널 클리어런스가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1.0이 되겠죠. 하지만 8.0 이상일 경우에 서브스턴스의 다이아미터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거의 클리어런스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로 그 필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에서 8나노미터 사이에서는 뉴트럴한 거는 그 인버슬리하게 프로포셔네이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그 클리어런스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필터가 더 힘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물질이 아나이오닉한 경우하고 캐타이오닉한 경우가 있겠는데 이
글로메룰러 캐필러리 월에 보면은 우리가 네가티브로 차지된 사이알로 프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이 이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체가 필트레이션 체가 말하자면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은 그 통과하기 더 힘들게 되게 리펠하게 되는 거죠. 더 음극길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안아이오닉한 물질들은 보면은 클리어런스가 더 어, 훨씬 더 뉴트럴한 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캐타이오닉한 물질들은 뉴트럴한 거에 비해서 더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부민 같은 경우인데 알부민은 우리가 단백질이니까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게 되겠고 그 사이즈가 약 7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7, 여기 보면은 안아이오닉한 요 커브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알부민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7나노메타 요 근처에서 보면은 이 안아이오닉한 거는 거의 필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클리어런스가 제로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알부민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의 필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상적으로는 약 플라스마 농도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필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티클의 사이즈와 어떤 그 파티클의 이 어떤 차지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퍼미어빌리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유린에서 우리가 프로틴이 그 보면은 정상적으로 약 하루에 100mg 정도까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프로틴이 사구체를 통해서 필터된 게 아니고 대부분 그 튜블러 셀에서 그 떨어져 나온 그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줌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프로틴은 대부분 이 여과돼서 필터된 게 아니고 필터된 것들이 아니고 그 튜블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혈액에서 배웠지만 네프라이티스일 경우에 그 신장에 어떤 염증이 있을 경우에 이 네가티브 차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부민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 유리아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캐필러리 베드의 사이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메상젤 셀이 관여되는데 이 메상젤 셀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 필트레이션 에어리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KF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안지오텐신 2가 또 관여할 수 있는데 안지오텐신 2는 우리가 메상젤 셀의 컨트랙션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상젤 셀을 수축함으로 해서 이 KF를 이제 그 캐필러리 베드의 사이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상젤 셀이 이제 중요한데 메상젤 셀을 우리가 수축하는 요인들 그리고 릴렉세이션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축하는 쪽은 우리가 캐필러리 그 베드의 사이즈가 감소해서 KF가 감소한다는 거고 릴렉세이션은 이제 더 증가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컨트랙션 쪽을 보면은 안지오텐신 2가 있고 자, 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엔도셀린 있고 프레이터리트 액티베이팅 팩터, 프레이터리트 디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그리고 PGF2, 류코트리엔즈, C4, D4 그리고 트롬복사네이트,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메상젤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우리가 ANP, 에이트리오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그다음에 도파민, PGE2, 사이클릭 AMP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GFR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하이드로스타틱 그리고 오스모틱 프레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메룰러 캐필러리 안에 이 프레셔는 즉 PGC를 얘기합니다. 이 PGC는 비교적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짧고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상당히 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이제 보면은 대략 45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블 쪽의 프레셔는 한 대략 10 정도.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이제 캐필러리의 시작, 0에서 시작을 0이라고 그러고 이제 끝을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X축은. 그래서 글로메룰라 캐필러리가 이제 쭉 이어진다고 됐을 때 시작에서부터 끝 쪽으로 델타 P를 보면은 우리가 PGC가 45, 튜블 쪽의 프레셔가 10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략 한 35 정도 차이가 나죠. 35. 그리고 A 프런트 엔드, E 프런트 엔드 모두에서 대략 3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35. 자, 그리고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의 차이. 우리가 튜블 쪽에 이거는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로. 그러니까 캐필러리 쪽에 삼투압만 보면은 20 정도. 근데 A 프런트 엔드 쪽에 20, 그리고 E 프런트 엔드 쪽에는 3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네트 필트레이션 프레셔를 보면은 A 프런트 엔드는 15 정도가 되겠고, 이제 E 프런트 엔드 쪽에서는 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파이 GC는 이 앞에다 네거티브를 붙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점에서는 대략 15 정도 네트 필트레이션 프레셔가 발생이 돼서 이만큼의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런트 엔드 쪽으로 자꾸 근접할수록 이 차이는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0에 가깝게 돼서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제 대략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 오면은 이제 그 네트 필트레이션 프레셔가 이것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필트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필트레이션 이퀄리브리움 이후에는 이 지점에서는 이후에서는 이제 필트레이션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필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필트레이션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에서는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는 이 이후에서는 이제 필트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가 증가될 경우에 이제 어떤 효과가 발휘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파이 커브, 델타 파이 커브의 기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울기가 감소된다라는 것은 좀 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시작점은 같아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필트레이션 이퀄리브리움 이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겠죠. 라이트, 라이트 시프트가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캐필러리 필트레이션을 위한 그 지역이 좀 더 길게 되죠. 롱거 디스턴스가 되겠죠. 즉, 이 길이가 좀 더 이쪽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필트레이션이 가능한 그 모세혈관, 캐필러리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지역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필트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필트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어,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글로메룰라 캐필러리의 그 넷 필트레이션 프레셔가 그 필트레이션 하는 지역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우리가 그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드로스타틱 오스모틱 프레셔에 의한 이 넷 필트레이션 프레셔는 우리가 에 의해서 이제 필트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어느 지점에서 도달될 건지는 이 스피시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자, 이상으로 이제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 오스모틱 프레셔, 이 프레셔적인 측면에서 그 필트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GFR,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의 변화가 있으면 GFR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 우리가 시스테믹 그 블러드 프레셔가 변화가 되면은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그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GFR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프런트 또는 E프런트 아트리올의 컨스트릭션 이것도 GFR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보만스 캡슐 내의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의 변화 그리고 유레터럴 옵스트럭션 그 방광으로 가는 유레터에 옵스트럭션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그거는 이제 보만스 캡슐 안에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레터럴 옵스트럭션도 GFR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드니의 에데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타이트 리널 캡슐 안쪽에 에데마가 있게 되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라즈마 프로틴의 농도, 뭐 디하이드레이션이라든가 하이포프로티네미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또한 그 GFR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F 필트레이션 코에피션트의 변화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 이제 퍼미어빌리티의 변화 그리고 서페이스 에어리아, 이펙티브 필트레이션 서페이스 에어리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GFR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트레이션 프랙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GFR과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0.16, 0.2 정도 되겠습니다. 즉 GFR 나누기 RPF가 0.2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0.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뭐 혈압이 변한다든가 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 GFR도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좀 변화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GFR은 RPF보다 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가 우리가 감소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일정한 그 혈압 변화에 대해서 그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하고 GFR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랬죠. 일정한 압력 변화에 대해서.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토 레귤레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변화가 있는데 그 이제 시스테믹 그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감소되게 되면은 GFR은 이 RPF보다 덜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컨스트릭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이프런트 아테리올,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있는데 이프런트 아테리올이 좀 더 그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졌을 때 그 캐필러리 안쪽의 압력은 일정하게 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필러리 쪽에 압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 GFR은 어느 정도 유지가 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FR 프랙션은 GFR 나누기 RPF인데 이 GFR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반해서 이 RPF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트레이션 프랙션은 증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트레이션 프랙션이라는 거는 이제 리널 플라즈마 플로우에 대해서 GFR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